자, 이번 시간에는 뭘 설명드릴 거냐면 배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array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객체 개념 배웠을 때 데이터를 묶는 거는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라 했어요, 나쁜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무조건 좋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 묶을 필요가 있는 데이터는 뭐다? 묶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배열도 객체 중에 하나입니다. 객체 중에 하나인데 객체 중에 하나인데 얘도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하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하긴 하지만 배열과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쓰는 객체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합적인 데이터를 다루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합적인 데이터를 다룬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는 거는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성별도 있고 그 다음에 기능으로는 자기소개도 할 수 있고 뭐 숨을 쉴 수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묶을 때는 객체를 사용하는데 배열 같은 경우는 그냥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관성 있는 데이터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제 동물이라고 썼어요. 동물의 몸. 그러면 동물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강아지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양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슴, 그 다음에 뭐 노루 이런 것들 동물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과일을 표기한대요, 과일. 그럼 과일에는 뭐는 있어요? 바나나도 있을 수 있고, 딸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과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공통된 데이터를 묶을 때 그때 뭘 쓴다? 배열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을 사용하실 때 여기다가 과일인데 과일을 갑자기 쓰다가 여기다가 노루 쓴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 다만 근데 여러분들 코드를 해석할 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왜냐면 얘는 갑자기 범주의 밖으로 뻗어 나가잖아요. 근데 그리고 여기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데이터 타입을 3.14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문제가 되진 않지만 자, 여러분들 코드 봤을 때 이건 제대로 된 건가요? 갑자기 과일에 3.14가 나온다? 그 다음에 과일에 true, false가 나온다? 이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객체가 좋은 점이 뭐냐면 객체는 다양한 데이터를, 복합적인 데이터를 우리가 키하고 밸류를 한 쌍을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명확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왜? 이름 접근 가능하죠. 나이 접근 가능해요. 성별. 근데 만약에 이 true, false가 배열 안에 이렇게 있다면 이 true가 뭐에 대한 의미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결혼 여부가 false예요. 결혼 여부라는 키가 있고 그게 false라면 뭐 어떤 의미예요? 결혼했다 안 했다? 결혼 안 했다. 그런 의미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썼다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쓰면 당연히 얘가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건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타입스크립트예요. 타입스크립트.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라는 거 기반에 타입이 추가된 언어거든요. 타입이 추가된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타입스크립트까지 배우라고 하면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금은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잘 활용하시고 퍼블리싱을 잘 열심히 한 다음에 내가 좀 더 공부를 해야겠다 하면 자바스크립트 공부하시고 플러스로 타입스크립트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자바스크립트 기초문법을 사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객체까지 빼면 그냥 기본 문법은 거의 다 뗀 거라 보시면 되는데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내가 좀 더 나아가고 싶다면 그때 타입스크립트라는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플러스 해가지고 근데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타입이 추가된 언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자, 결론은 뭐다? 배열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묶을 때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쓸 수 있냐?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라고 쓰시고요. 자, let fruit. 자, fruit이라는 건 과일이죠. 그 다음에 배열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중괄호 하게 되면 이건 뭐죠? 중괄호는 객체입니다. 객체예요. 근데 대괄호는 뭘까요? 얘가 배열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배열을 써야 되면
배가로 이렇게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과일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과, 그 다음에 뭐 딸기, 그 다음에 뭐 복숭아, 그 다음에 파인애플 뭐 이런 식으로 썼어요. 하나만 더 쓸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프루츠를 한번 출력해 봅시다. 자, 출력해 보면 어떻게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이죠? 자, 보시면 오브젝트가 뭐라고요? 객체라고요. 오브젝트 객체예요. 근데 일반적인 객체랑 오브젝트 나왔다면 얘는 오브젝트 어레이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배열도 객체의 일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배열은 여러분들 데이터에 접근할 때 우리가 객체 같은 경우는 키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름 해가지고 이름이랑 한 쌍을 이루는 값에 접근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냐면 내가 얘네들이 내부적으로 뭘 쓰냐면 인덱스라는 걸 사용합니다. 뭘 쓴다? 배열은 내부적으로 인덱스를 사용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숫자를 셀 때 보통 어떻게 세요? 우리가 숫자를 셀 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근데 컴퓨터에서는 0번을 첫 번째로 셉니다. 뭐를 첫 번째로 센다? 0번 무조건. 컴퓨터는 0번을 첫 번째로 세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사과라는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 얘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맞지만 컴퓨터는 얘를 몇 번째로 인식한다? 그렇지, 0번째로 인식하는 거예요. 0번째. 첫 번째가 뭐다? 0이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플렉스 개념 배울 때도 오더 설명드렸잖아요. 오더도 몇 번째가 제일 1등이라 했어요. 0번째가 1등이라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0번째가 1등이기 때문에 접근할 때 배가로 쓴 다음에 0번째.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출력된다? 사과가 출력이 된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내가 각각의 요소값을 접근하면 2, 3, 4.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내가 각각의 요소값에 접근해서 그 요소에 맞는 값들을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배열 사용법이에요. 끝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푸르시라 썼는데 갑자기 이거 3.14가 와버리면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에 에러를 내뿜진 않지만 뭐예요? 3.14 보고 이거 뭐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3.14가 어떤 거에 대한 데이터인지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는 데이터가 아니면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쓰지 않는다. 이거는 규칙입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잘 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드를 내 멋대로 그냥 여기다가 트루펄스 넣고 3.14 넣고 복합적으로 막 넣어버리면 코드가 꼬여버리는 거예요. 코드가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배열은 일관성 있는 데이터를 담을 때 사용하는 거고 복합적인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뭘 쓴다? 객체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 자바스크립트, 그러니까 퍼블리셔들은 객체보다는 뭘 더 많이 쓰냐면 바로 이 배열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체 개념은 그냥 조금만 알아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배열. 이 배열 사용법을 굉장히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배열 사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콘솔 로그에서 배열 사용법. 자, 첫 번째 콘솔 로그에서 자, 데이터 추가가 있습니다. 데이터 추가. 자, 데이터 추가에 관련된 함수가 push라는 함수가 있어요. push라고 쓰고 여기다가 여러분들 값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VA라는 value라는 거의 약자예요. 약자. 제가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push라는 요 배열에다가 데이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 push라 쓰신 다음에 내가 어떤 데이터를 넣고 싶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뭐라 쓸까요? 오렌지. 자, 오렌지를 쓰게 되면 여기다가 콘솔 로그에서 제가 푸르시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된다? 오렌지가 바나나 맨 뒤에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됩니다. 보이시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푸시했을 때 가끔씩 이렇게 대괄호가 갑자기 익숙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시는 분 계세요. 자,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문법적으로 허용이 안 돼요. 뭔 말이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법을 쓰시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렌지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키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푸시 키위 이런 식으로 하면 알아서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가 된다. 자, 근데 배열 같은 경우는 동일한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객체 같은 경우 동일한 데이터가 있으면 뭐였어요? 수정이었죠. 근데 얘는 그냥 사과 이렇게 추가하면 사과가 그냥 추가가 돼요. 그죠? 보이죠?
로딩 때문에 이제 좀 오래 걸렸네요. 자, 이렇게 얘는 동일한 데이터도 이렇게 추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 추가하는 게 바로 이제 푸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배열의 데이터를 추가를 했는데 잘 쓰진 않는 문법이 있어요. 이거 안 씁니다. 이거 안 써요. 내가 만약에 사과 앞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그게 바로 뭐냐면 언시프트라는 게 있습니다. 언시프트. 근데 이거는 잘 안 써요. 쓰지 않는데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안 써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언시프트 한 다음에 여기다 뭐라 쓸까요? 그래요. 용과 망고라 쓸게요. 자, 망고라 쓰고 나서 이 프로츠 출력해보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이 언시프트라고 언시프트 배열 썼는데 언시프트 뭐야? 자, 잘못 썼죠? 문법을 여기다 프로 쓰고 언시프트를 써야 되는데 제가 문법을 잘못 썼죠. 자, 됐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자, 망고가 자, 보이시나요? 어디 추가됐어요? 맨 앞에 추가됐죠. 그죠? 그러니까 언시프트라는 거는 배열의 맨 앞에 앞에 데이터를 추가시킨다. 순서 인덱스에 요소값을 추가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배열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수정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일단 이제 배열의 값이 있을 거고, 거기다가 내가 여기 인덱스, 이 idx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내가 수정하고 싶어하는 값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값을. 그러면 내가 만약에 현재 0번째가 뭐예요? 망고죠. 그죠? 망고란 말. 나는 망고라는 데이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망고를 용과로 수정하고 싶다. 용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용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단 출력을 해봐야죠. 출력을 하면 0번째가 뭘로 바뀌어요? 보이시나요? 용과로 바뀌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수정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내가 1번째 사과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얘를 수박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1번째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수박으로 수정이 된 걸 볼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프로츠 배열 쓰시고, 내가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인덱스 넣으시고, 그 다음 밸류값, 내가 원하는 수정 값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수정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수정이 됐으면 데이터도 뭐가 됐을 거예요? 배열에서 데이터를 삭제하는 방법이 있겠죠. 데이터 삭제. 자, 삭제는 뭐가 있냐면 팝이라는 게 있습니다. 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푸릇, 그 다음에 점 팝. 자,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면, 자, 지금 원래 맨 뒤에 있는 키위가 있었고, 그러니까 사과가 있었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팝을 한 순간 뭐가 됐어요? 사과가 제거됐죠. 그죠? 자, 지금 원래 사과 있었잖아요. 맨 뒤에 지금 사과 있었는데, 팝이라고 하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과가 제거됐죠. 즉, 팝이라는 거는 뭐냐면 데이터를 삭제를 하는데, 배열의 마지막 요소 값을 뭐한다? 삭제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삭제한다. 자, 그 다음에 배열의 데이터를 삭제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자, 만약에 내가 첫 번째 요소 값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자, 언시프트가 만약에 데이터를 맨 뒤에, 그러니까 요소가 맨 앞에 추가하는 거라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삭제를 하고 싶다면, 자, 시프트예요. 시프트. 이런 식으로. 자, 이걸 제가 다 외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는 것만 그냥 외우시면 되고, 요것도는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프트를 쓰는 순간, 자, 원래 용과 있었죠? 그죠? 원래 용과 있었잖아요. 근데 시프트 쓰는 순간 어떻게 했어요? 용과가 제거되고 수박이 앞으로 당겨져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제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삭제하는 부분과 비슷한 게 있어요. 얘는 삭제는 아니고 이 원본의 배열을 가지고 새롭게 구성하는 녀석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배열의 특정 부분만 출력.
자, 참고로 이건 씁니다. 이건 많이 써요. 슬라이스라는 문법이 있는데, 자, 얘는 여기다가 시작 인덱스, 그 다음에 끝 인덱스를 이렇게 이제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시작 인덱스랑 끝 인덱스를 쓰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야, 슬라이스 쓴 다음에 초과로 맞는데 슬라이스. 자, 잠깐만요. 뭔가 지금 소가로 하나 더 부족한데. 아, 이게 따옴표가 왜 여기 이렇게 있죠?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만약에 자 슬라이스라고 써서 나는 0번째부터 지금 이제 뭐 수박이 0번째란 말이에요. 수박이 0번째, 그죠? 그러니까 0번째 데이터부터 내가 만약에 뭐 파인애플 전, 그러니까 복숭아까지만 출력하고 싶다 하면, 자, 복숭아가 인덱스가 몇 번이에요? 0, 1, 2, 3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3이라고 쓰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복숭아까지 출력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욕을 봤군요. 욕을 봐야죠. 자, 파인애플 전까지 출력하고 싶다 해가지고 여기서 0, 1, 2, 3은 얘가 0번째고 수박이 지금 0번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에 보면 자, 얘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0부터 3이라 썼다 해가지고 파인애플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파인애플 전까지인 수박부터 복숭아까지의 데이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얘는 여러분들이 끝 인덱스라 쓴다 해가지고 끝 인덱스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끝 인덱스 전까지 출력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뭐 삭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원본 푸르시 원본 배열이라고 한다면 그 원본 배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복사본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스는 원본 배열을 기반으로 복사본을 생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기서 푸르시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원본 배열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이죠? 이게 지금 원본에 대한 데이터란 말이에요. 원본의 데이터. 이런 식으로 수박 딸기. 그죠? 근데 슬라이스 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뭐 원본 데이터가 바뀐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원본 데이터 변경된 거 아니에요. 그냥 원본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내가 0번째부터 3까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하면 뭐가 가능하냐면 새롭게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 슬라이스라는 문법을 이용해서 뭐 삭제 처리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삭제는 아니고 새롭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프루트 그 다음에 요 값을 어떻게 한다? 내가 갈라낸 값을 여기다 넣는 거죠. 그 다음에 콘솔 로그에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당 값을 내가 이렇게 출력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본을 건드는 건 아니에요. 원본을 건드지 않고 이렇게 원본 배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배열의 요소 값을 확인하는 거. 왜냐면 이 객체 같은 경우는 내가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반면에 이 배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당 데이터의 위치를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배열의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대요. 한 20몇 개 된대요. 그러면 내가 특정 배열의 값을 알려면 일일이 하나하나 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요소값 위치 확인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인덱스 오브라는 함수가 있어요. 오브.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원본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다 했을 때 원본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나는 파인애플이라는 녀석의 위치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쓴다? 여기다가 인덱스 오브 한 다음에 여기다가 파인애플. 자, 그러면 파인애플은 몇 번째 있다? 현재 0, 1, 2, 3이니까 세 번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파인애플이라는 게 있으면 그 녀석의 이제 원하는 위치를 반환해 주는데, 만약에 요소값이 없다. 없는 경우 뭘 반환하냐면 마이너스 1 반환합니다.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뭐 귤이라 썼어요. 귤. 자, 귤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래서 해당 데이터가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마이너스 1이 발현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자, 배열의 길이. 배열의 길이를 확인하는 문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참고로. 바로 그냥 쉽게 말하면 랭스예요. 랭스. 자, LENG. 랭스가 뭐예요? 길이죠. 그쵸? 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현재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자, 제가 여기다 푸릇의 배열의 길이라 쓸게요. 배열의 길이 달러 푸릇 랭스.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해당 배열의 길이가 어떻게 됐나? 자, 보이죠? 7 나오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배열의 길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배열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푸시 같은 경우는 써요. 근데 언시프트라든지 여기 보면 뭐 여기 이제 삭제 2가지 요거 잘 안 씁니다. 팝도 쓰긴 하지만 많이 쓰진 않아요. 팝 시프트 안 쓰고 보통 슬라이스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인덱스 오브라든지 랭스는 둘 다 이제 많이 쓰는 문법이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배열 사용법을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가 ASML 요소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